생활과 과학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생활과 과학 수업을 시작을 하겠고요. 자, 오늘 일단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선생님이 누군지는 다 알 테니까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이 생활과 과학 수업을 하게 됐는데 뭐 일단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처음으로 해보는 과목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많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조금 기대가 되고요.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진로 희망들을 좀 조사를 해 보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각자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선생님이 좀 깨닫고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단원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진로와 좀 관련이 많은 그런 단원들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이 조금 없는 부분들은 2학기 때 수업을 하는 걸로 좀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목차를 좀 보시면요. 이렇게 좀 크게 네 가지의 단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단원을 순서에 맞춰서 하진 않을 거고요. 일단은 자, 1-1 건강 이쪽은 생명 혹은 보건 관련된 진로 희망하는 학생들과 좀 관련이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할 거고요. 식품도 환경 그리고 식품 쪽 가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할 거고요. 그 다음 화장품과 과학은 화학과 화공과 지망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의복과 과학은 일단 1학기 때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 반에는 뭐 패션 디자인 혹은 의류학과를 지망한 학생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건축의 과학은 건축학과, 교통의 과학은 기계공학과 등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문화생활 단원은 다음 학기로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자기 진로랑 관련이 있는 단원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하겠죠.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 같은 걸 준비할 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자기가 좀 더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좀 좋은 거니까 특별히 자기와 관련이 있는 단어는 조금 더 열심히 학습을 해야 한다는 거는 선생님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이 수업의 준비물을 좀 이야기해 보자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 학습 프린트를 게시를 해줄 거예요. 그럼 그 프린트를 가능하면은 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쇄를 해서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필시험은 거의 이 프린트 안에서 다 나올 거예요. 이 프린트랑 선생님의 설명 안에서 다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 교과서는 조금 보조용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프린트를 만들 때 교과서를 가지고 만들긴 했지만 이 교과서 안에서 교과서 내의 그 내용 중에서 조금 시험에 내지 않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학습 프린터로 공부하는 게 제일 확실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언제 과제를 제시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수업을 듣지 않으면은 그냥 과제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 수업을 잘 들어야지 중간에 과제가 대시가 되면 그 과제를 시간 내에 제출해야지 네,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방식을 보면은 지필 60에 수행이 40%로 되어 있는데요. 지필은 일단 2회고사를 실시를 2번을 볼 겁니다. 이게 지금 약간 코로나 요 사건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처음에 목표는 지필고사를 2번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수행평가는 일단은 선생님이 매 차시마다 과제가 나갈 거예요. 과제가 안 나갈 수도 있고 과제가 한 차시에 2개가 나갈 수도 있고 3개가 나갈 수도 있지만 일단 그 매 차시 나가는 과제를 시간 내에 잘 제출했느냐 이걸로 태도를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 실제 계약을 하고 나서 너네가 제출한 과제를 가지고 선생님과 1대1 면담을 하면서 너희들의 과제 이해도와 그 과제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쯤에는 자신만의 학습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생활과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일단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수업의 방식은 일단 30분 이내에 이 PPT 영상을 시청을 할 거예요. 이 시청을 하면서 학습지에 빈칸을 채우고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해두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런데 한철씨의 수업은 50분이잖아요. 그래서 남는 시간은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각자가 인터넷 검색과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각자 과제를 하면서 한차시를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과제 제출은 클래스팅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 클래스팅에 들어와서 3학년 일단은 충남 대산고등학교 3학년 생활과 과학 클래스에 가입을 해서 이것도 아마 신청을 하면 될 거예요. 신청을 해서 가입을 한 다음에 과제 제출 기한은 반드시 그 주 금요일 밤 12시까지 넉넉하게 시간을 준 거예요. 금요일 밤 12시까지 과제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클래스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메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다 뭔가 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은요, 선생님한테 개별적인 연락을 꼭 주세요. 쌤 번호를 여기다가 공개를 해 둘 테니까 꼭 선생님한테 개별적인 연락을 해서 과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제공한 학습지를 인쇄해서 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 이제 인쇄하는 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일단은 컴퓨터를 타자를 쳐가지고 빈칸을 메꾼 다음에 교과서를 보면서 학습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라도 대체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고 지금 약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일단은 오늘 1차시 수업을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바로 할 거고 일단 1단원 건강한 생활에서 첫 번째 건강에 대한 이 단원을 학습을 할 거고요. 질병과 인류의 역사에 대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너네가 느낄 텐데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차시와 같지 않아요. 선생님 나름대로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 있는 차시와 똑같진 않고 이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거대로 진행을 할 거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일단 인류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질병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할 건데요. 요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학습할 게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학습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거의
올해 2020년의 키워드는 코로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도 종식되지 않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요즘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시사와 상식에 능통하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 나중에 너네가 면접을 보거나 너네가 생명과학 혹은 이 화학 쪽 전공이 아니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고 지식을 습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너네가 자소서를 쓰거나 혹은 대학교 면접을 볼 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커다란 재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서두가 길었는데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잘 몰라서 열심히 뉴스를 보고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거고 일단 1단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가 있는 사람들은 프린트를 보시면 되고요. 이 프린트가 없는 사람들은 프린터 파일을 컴퓨터에 띄워놓고 그 다음에 교과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네, 14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이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에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심각성을 많이 느끼지 않고 있었는데 2020년 1월 20일 첫 발병 확인 3주 만에 국내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슬슬 이 대한민국 사회와 전 세계 의료인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고 2월 26일 만에 국내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게 되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확산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지금 잘 알고 있겠지만 확진자 수가 4월 10일 기준으로 10,000명을 넘었고요. 사망자 수도 200명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약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 계약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한민국은 전시 때도 온라인 계약하지 않고 실제 계약을 했던 나라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전국의 수많은 친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어떤 확진자의 추세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지금 137만 2천 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사망자가 8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사상 굉장히 심각한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세히 알아볼 건데 먼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신의 전체 그리고 또는 그 일부가 1차적 또는 지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표시를 해두면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 또는 지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질병의 정의를 조금 우리가 알고 파악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 질병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감염성 질병이 있고 그리고 비감염성 질병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가 동물이나 인간에게 침입해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감염성 질병은
이런 어떤 병원체에 의한 감염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유전병과 같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만성 질병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염성 질병 그리고 비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그 프린트에 빈칸 나와 있는데 거기 빈칸에 올바르게 채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프린트에 나와 있는 이 빈칸 부분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키워드 그리고 보기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질병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감염성 질병은 세균과 바이러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세균은 영어로 박테리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세균과 바이러스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별표를 해둘게요.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 첫 번째, 일단은 이 세균이라고 하는 친구는 숙주가 필요가 없습니다. 숙주라고 하는 거는 기생충이 이렇게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 속에 기생해서 살아가는데 그 자신이 몸담고 있는 영양분을 이렇게 흡수하는 그 대상을 숙주라고 하는 거예요. 숙주가 없이 필요가 없어요. 영양분만 공급되면은 공기 중에서도 얼마든지 증식을 할 수 있는 게 세균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반드시 숙주가 필요한 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지만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생제, 즉 약을 통해서 대부분 치료하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1학년 때 배웠던 것 같기도 한데 계속해서 항생제를 투여하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내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항생제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항생제를 이겨내는 새로운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게 막 생겨나서 어떤 골칫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생제를 통해서 일단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이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백신의 개발이 좀 어려워요. 약을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굉장히 다른데 이 세균은 1000에서 5000 나노미터 정도 일반 현미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바이러스는 3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인데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성능 현미경으로도 겨우 볼 수 있을 만큼 훨씬 이 세균에 비해서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의 예시에는 장티푸스, 콜레라, 흑사병, 결핵, 폐렴, 한센병 즉 이런 어떤 세균의 감염에 의한 병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지만 인플루엔자, 감기, 천연두 홍역, 메르스, 사스, 에볼라, 지카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예시들은 우리가 정확히 좀 기억을 하고 이 세균과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학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좀 별표를 해둘게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두 가지로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냐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떤 간단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몇 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조류 인플루엔자, 돼지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 계절 인플루엔자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사스, 메르스,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 이런 친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더 큰 범위의 하나의 예시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비드19 이런 친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코로나 바이러스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떤 일정한 텀을 주고 5년 혹은 6년 주기로 한 번씩 찾아와서 우리 인간의 어떤 호흡기를 공격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독감으로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친구들이다. 이 정도의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친구는 5에서 6년 주기로 어떤 찾아와서 호흡기를 공격을 하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계절 독감 이렇게 매년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어떤 지독한 친구들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친구들로서 우리 인류를 오랜 시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의 실제 모습인데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어떤 돌기가 있습니다. 돌기가 있고 동그란 구형이에요. 별명은 왕관 바이러스인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밝게 빛나는 동그란 환을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이 지어진 건데 이 친구가 이 표면에 돌기를 가지고 우리 몸속에 굉장히 잘 침투를 하는 친구인데 한번 이 친구가 어떻게 침투를 해서 우리의 폐를 망가뜨리는지 그 영상을 선생님이 짤막하게 보여주겠습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게 되면은 표면의 돌기를 지금 빠르게 우리 몸에 있는 수용체에 연결을 시켜서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해서 자기 몸 안에 있는 RNA를 열심히 지금 배출하고 이 RNA가 수없이 빠르게 복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새롭게 생겨난 이 RNA가 또다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면서 끊임없이 우리 몸속에서 복제를 하고 우리의 호흡기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몸속의 폐를 빠르게 망가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속의 호흡과 어떤 폐를 망가뜨리는 그런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이 정도의 어떤 차이점이 있고요. 아직까지 어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 지금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넘어가서 자, 여기도 좀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변종이 잘 생기는 RNA 바이러스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RNA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었는데 단일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DNA와 다르게. DNA는 이중 나선 구조였지만 이 RNA는 단일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단일 나선이기 때문에 혼자 있으니까 안정적이지가 않고
원래 그렇잖아요. 그치? 혼자 있으면은 외롭고 불안정적이란 말이야. 같이 있을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형태로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한다고 하는 거는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항생제와 약에서 얘가 진화해서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독감 주사를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로운 독감 주사를 맞는 이유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독감 주사를 맞아주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걸릴 수 있는 병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프린트에도 지금 우리가 잘 적어주면 되겠는데, 이 인수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종이 다르면은 병을 전염을 시킬 수가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이러스의 중요한 특징은 끊임없이 RNA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한단 말이야.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종의 장벽을 뚫고 사람과 동물 간의 감염을 진행을 시켜버려요.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철새를 통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어렵고 무서운 친구들이 바로 이 바이러스의 어떤 중요한 특징인데,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인수공통 감염병 바이러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다 뉴스에서 보거나 과거에 겪었던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인데, 조류독감, 그리고 사스, 메르스,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친구들, 그리고 에이즈, 니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인수 공통 감염병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많이 고통을 받아왔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치사율이라고 하는 거는 걸렸을 때 그 인간이 죽음에 이를 확률을 치사율이라고 하는 건데, 치사율이 100%인 어떤 독감도 있고요. 치사율이 70%, 80% 등등등 끊임없이 종식되지 않고 진화하면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거에 2002년도에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그 시점에 사스 독감이 유행을 했고요. 2009년에는 신종플루, 그리고 2015년에는 메르스, 2020년에 바로 코비드. 그럼 다음은 언제일까요? 어떤 이런 일정한 7년, 6년, 5년 주기라고 한다면은 또 우리가 4년 혹은 5년 후쯤에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고통받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기도 하겠죠. 이렇게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무섭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신종 전염병을 퍼뜨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누구지? 바로 박쥐예요. 박쥐. 아니, 그럼 박쥐는 대체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많이 괴롭혀 왔던 걸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박쥐가 살아왔던 곳은 북극과 남극을 제외한 지구 전체에 박쥐가 퍼져 있대요. 이거는 뭐 자세히 필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뭐 굳이 필기를 할 필요 없고 그냥 한번 쭉 들어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이 박쥐는 지구상 포유류의 전체의 5분의 1만큼 되고요. 약 1000여 종이 존재한대요. 그리고 평균 체온이 40도야. 뜨끈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좋아서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을 한대. 그리고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날아다니면서 다양한 장소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약 156종의 인수공통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는 바이러스의 결정체입니다. 이 박쥐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많이 고통을 받아왔던 건데, 이런 식으로 박쥐를 통한 바이러스의 전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스 같은 경우에는 관박쥐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사양 고양이를 거쳐서 우리 인간에게 바이러스의 어떤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종을 넘어서 감염이 되는 거죠. 메르스는 이집트 무덤 박쥐에서 시작을 해서 낙타를 통해서 또 역시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과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우리 선생님이 이 과제를 매 차시마다 하나씩 제시를 해줄 건데 이 과제는 꼭 너네가 잘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행평가에 반영을 하기도 할 건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를 기록을 해줄 때 이 과제를 제출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과제를 했는지를 좀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의 개별 활동을 좀 기록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 성심성의껏 친구가 베끼거나 너무 인터넷에 써있는 거를 베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가미해서 성심성의껏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첫 번째 과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에 대해서 너네가 좀 알아보면 되는 과제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바이러스가 전파하게 된 경로가 나올 거예요.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 쉽게 알아볼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증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을 때 증상하고 치사율 몇 퍼센트나 죽음에 이르는지 치사율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 보고요. 이것들은 이제 제가 이 증상 혹은 치사율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바뀔 수가 있어요. 조금씩 조정이 되고 바뀔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 정확히 구해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추세를 알고자 하는 거니까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는 몇 퍼센트의 치사율을 전 세계적으로 기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전 세계의 각국 감염 검사자, 확진자, 사망자 추이가 표로 제시가 되어 있어. 그 날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표로 만들어서 적어주면 되고, 네 번째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대처,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 코비드를 대처를 했는지, 또 전 세계에서 왜 대한민국의 이 대처를 칭찬하고 있는지, 대한민국만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사를 해서 적어두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는 건데, 그렇다면 아직 코비드19가 끝나진 않았지만 이 코비드19를 포함해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 꼭 이 어떤 나라, 국가에서 하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당장 나와 내 친구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할 수 있는 이 바이러스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를 좀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5가지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항목별로 사진을 한 장 이상 첨부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A4 용지 2장 내외, 많지 않아요. 2장 내외 정도의 양을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너무 자세히 할 필요 없어요. 키워드만 정확히 딱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아이디어와 생각 같은 거를 첨부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요. 제출 기한은 앞서 얘기했겠지만 4월 17일 금요일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제출을 해주면 되고 기한은 꼭 엄수를 하세요.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은 감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꼭 기한을 지켜서 과제를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남은 시간
50분까지가 한 차시가 돼야 되니까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과제를 컴퓨터 한글로 A4용지에 작성을 해서 기한 내에 꼭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1차시 수업을 마치겠고요. 다음 차시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을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요. 1차시 수업 마치겠습니다.